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에서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는데요. 본선 같은 예선이 펼쳐지고 있는 호남의 공천 경쟁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설로만 떠돌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현역 의원 명단. 관련 재판에서 호남 현역 의원의 실명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공개한 이정근 씨 녹취 파일입니다. 녹취 속에서 윤재갑 의원은 돈봉투를 줄 대상으로, 이용빈 의원은 당시 캠프 핵심 인사 모임인 기획회의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인사로 거론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기획회의라는 말도 처음 듣고 회의에 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윤 의원도 선거 캠프에 와달라고 해서 한두 번 간 것뿐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달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돈봉투 의혹. 검찰이 녹취록 속 의원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사는 한 발짝 더 나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연루된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나 소환 조사에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기소를 자신할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자라는 계획이라든가 뭐 받아갔어라고 하는 그냥 말이 오고 갈 뿐이지 이것이 직접 그 당사자한테 전달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보완적인 증거들이 필요하죠.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의원들의 이름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커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은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민주당의 공천 경쟁 판세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개발 사업을 도맡아 심의하면서도 밀실 운영이란 비판을 받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공개하는 조례가 어제 광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닷새 전에 수용 입장을 뒤집고 본회의 도중 통과를 보류해달라는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의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을 심의한 지난 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주시는 앞서 6월 회의 비공개 원칙 조례를 발의하는 등 반대 입장을 내왔지만 이날 시의회 수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타 광역시에서 없던 조례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비공개할 수 있는 법위를 좀 확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 공개 조례안을 공식 안건으로 올린 어제 본회의. 하지만 광주시는 닷새 전에 수용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던 시각, 조례안을 고쳐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조례안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해당 조항이 비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에 대해 20일 안에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제2요구를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부분은 사실상 그 상위법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 8일 날 법제처에 지금 해석을 의견 제시를 해가지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수기 의원은 공론화 과정이 길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게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수기 과정을 거친다 해서 8월 회의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7월, 8월 2달 동안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이걸 가지고 의견을 더 나누고 준비해서 다른 대안을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시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제2요구권을 발동할 경우 광주시 의회는 조례안을 재심의해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전라남도와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30사업 본지정 평가를 앞두고 실행계획서 제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전남도와 순천대는 어제 글로컬 대학 협력회의를 열어 그린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 순천대 특화 분야의 실행계획서 주요 내용과
두 기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순천대는 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특화 분야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퇴학 처분당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학생 다수가 목격한 공개적 장소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 교육청은 심각한 교권 침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교원지휘법 제15조 사항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번 달 25일부터 수술실이 있는 병원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기술이 개발됐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환자와 보호자들은 반기는 반면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수술실 내부까지 원하는 대상에 모자이크가 적용되고 한번 대상을 지정하면 모자이크가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경찰 수사 등을 이유로 CCTV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기술입니다. 시작할 때 한번 딱 지정을 해놓으면 그 반출 대상 이외에는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는 그런 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암호화하는 기술도 갖췄습니다. 전용 재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지금 수술실 CCTV 화면에 제 모습이 녹화되고 있는데요. 이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이렇게 암호화돼 어떤 모습이 찍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병원 의사 등 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불안감이 컸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환자나 의사 편에서도 서로 믿음이 가고 또 나중에 혹시 의료사고가 생길 때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합니다. 조금 이제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 속 시행이 임박한 수술실 CCTV. 광주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모두 84곳. 이 가운데 17곳은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겠다며 설치 계획을 철회했고 설치를 끝낸 병원은 18곳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7대1 승리를 거두면서 10년 만에 9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어제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파노니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나성범과 김도영의 연속 홈런에 힘입어 7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승리로 기아는 2013년 6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9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두산을 상대로 10연승에 도전합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분리돼 새로 설립된 광주연구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어제 광산구 진곡산단 옛 그린카 진흥원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연구원은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전문가 등과 융복합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포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통합과 분리가 반복되다 8년 만인 올해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으로 다시 분리됐습니다. 전남 지역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남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순천의료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순천의료원에서 전남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전남 지역 장애인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보건관리사업과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교육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국제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45명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 심포지엄과 디자인 포럼, 디자인 토크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집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오늘 개막해 11월 7일까지 62일 동안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한 광주 일원에서 열립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 광주가 32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보다도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21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더위에 광주와 전남의 18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점차 커지면서 새벽 사이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들 있고요. 내일 오후까지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가 21도 안팎으로 선선하고요.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2도로 덥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영암 32도, 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9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